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2026년 3월 1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럼 뉴스 보시죠. 국회 오늘 본회의 중수청 공수처법 놓고 필버 대치 전망이다. 간단하게 살라미 처리 뭐 패스하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고요. 우짜는 이거 이란전 터지고 난 다음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터지고 나자마자 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국가 위기 상황이고요. 똥법 구대기 지시나 하고 앉아있는 더불어와 자칭 진보다 넘어갑니다. 지금 저 짓거리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정부 정유사 중동 사태 전개와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타진 우짜가 이거 3월 14일 뉴스 모음이세요. 시장에 러시아산 원유하고요 콘덴세이트하고 해가지고 나와 있다고 정제유하고 나와 있다고 우짜가 이미 3월 14일 뉴스 모음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19일이니까 지금 벌써 뭐 일주일 가량 해가지고 지나갔잖아요. 물건이 실린 거는 3월 12일 이전에 실린 물건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러시아 해가지고 원유 납사 수입 가능성 있다고 소리 차고 자빠졌습니까? 잘하고 자빠졌습니다 진짜. 이 뭐야 이거? 에? 그러니까 러시아 얘기나 차고 앉았잖아. 이건 또 뭐야 이거? 강훈식이 뭐? 압수 확보한 600만 배럴에 아랍에미리트에서 1,800만 배럴 긴급 도입하게 됐다. 이거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제대로 이거 물건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거 강훈식이 이거 지가 이 물건이 제대로 들어오는 물건인지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이거 구라치는 것 같은데 2천 뭐 280만 2,400만 강호식 이거 나중에 구라로 뽀록나면 이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물건이 못 들어옵니다. 물건이 못 들어오는데 긴급 도입 서류상으로 해가지고 땡기기로 했다. 서류상으로 땡기게 하면 뭐합니까. 물건이 지금 못 들어오고 앉아있는데 무슨 600만 배럴에 1800만 배럴 아랍에미리트 지금 아랍에미리트 상황이 어떤지 지금 계속 알 수 있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이거 대놓고 해가지고 구라치는 것 같은데 나중에 이거 구라 밝혀지면 이거 옷 벗어야 됩니다. 이 강호식 이거 국가 위기 상황인데 졌다고 지시나고 됐어요 지금. 뭐하고요. 차량 오브제 시행 시 전기 수소차 제외 예정. 자 이것도 지금 이제 발등에 물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이거 계속 이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겁니다. 민간 확대 검토 중. 이거 이미 했었어야 돼요. 이미 했었어야 됩니다. 허접한 우자도 2월 28일 다음날 3월 1일부터 해가지고 이 국가 위기 상황이다. 우자는 요즘 뭐 국가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만 나라 꼬라지가 그렇다면서 국가 얘기 안 합니다만 하여간에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지금. 그나마 우리나라는 전략 비축유 쟁여놓은 것 때문에 해가지고 좀 남들보다는 상황이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이미 국가 위기 상황입니다. 있는 거 물건 다 떼고 나면 다음에 어떡할 겁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미리 이미 했었어야 돼요. 예? 이거 선거 때문에 이 미그적거리다가 뒤늦게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정말 짜증나는데 정말 짜증납니다. 하여간에 제대로 세상 돌아간 거 알고 있었으면 이란전 터지고 난 직후에부터 해가지고 이걸 갖다 바로 얘기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가격 상한제. 이 세상에 이거 개념 반말아 처먹은 가격 상한제 쳐 들고 나온 게 누굽니까? 주유소 기름값 가격 상한제 이재명 정권 아니에요. 이게 개념 반말아 처먹은 거라니까. 지금 유가가 오르면요 자연스럽게 시장 원리에 따라서 기름값이 오르면 사람들이 기름을 덜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가격 상한제에서 가격 더 모르게 못 오르게 하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 지금 저 시장에서 기름값은 쳐오르고 앉아 있는데 우리나라 기름값을 갖다가 안 올려가지고 억누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기름을 더 쓰겠어요, 덜 쓰겠어요? 당연히 더 쓰지. 예? 당연히 더 쓰는 거 아닙니까? 엉망진창 개판입니다 진짜. 제대로 보면 엉망진창 개판이에요 진짜. 이거 이 뭐예요 이게. 넘어가고요. 제가 오늘 열을 좀 많이 받았는데 하여간에 이재명 정권이 뭐 어쩌한다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다니까 그러네. 자 넘어가고요. 컷오프 김영환 이정현의 전라도 못대벌 이거는 주둥이를 좀 어떻게 손을 봐야 되고요. 있다고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김영환이. 예? 이거 뭐 이 동네 해가지고 저 선거 때문에 해가지고 이런데 이 말 아니야. 쳐 싸우고 있다고? 전라도 못돼버려 있다고 소리 치하는 거 아니고요. 아이가 이거 개념 반발아 처먹어가지고. 넘어가고요. 뭐 싸우든 말든 해가지고 선거 때 되면 항상 보여주는 모습이고. 그래 자신 있으면 김영환이 나와서 떨어지면 됩니다. 지도 쓰고 돈 앵꼬나고 떨어지면 됩니다. 넘어가고요. 정책금융, 녹색금융 69조 중에 46%만 정부 기준 부합이다. 그 그린워싱 나오네. 그린워싱이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린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린질 안 하는 것 갖다가 사기치는 걸 그린워싱이라죠.
돈 세탁하고 똑같은 개념이라 보면 됩니다. 예, 그래 나오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코멘트 해드립니다. 지금 기름 없어서 난리인데, 예? 전 세계적으로 기름이 없어서 난립니다. 난리. 예? 그런데 이건 뭐 녹색 금융, 예? 그린질, 세상을 푸르게 이런 정신, 진짜 이거 뭐 미친 짓만 골라서 차고 자빠져가지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게? 이래 지금 돌아가는 게 이래 될 줄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맨날 아리백 팔고 맨날 거짓거리 하면서 이걸 하는 거 아닙니까? 돈이 썩어 자빠졌으면 69조? 잘 돌아간다 진짜. 빨리 넘어갑니다. 아이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욕 나와요. 하는 거 보면 무슨 진짜 깜도 안 되는 자가 대통령에 앉아가지고 앞뒤 말도 하나도 안 맞고 하는 거마다 전부 다 디비 쪼고 앉아있고 제대로 하는 걸 해봤자 지 사법 리스크 해결하는 거 그거 말고는 없고 솔직히 말해서 뭐 그거 해결하려고 대통령 된 거 아니에요. 안 넘어가고요. 자 금덩이 보시죠. 마이너스 3.74% 하락해가지고요.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뭐 러프하게 뭐 이 추세선 그걸 필요 없이 러프하게 봤을 때 52평선 요거 퍼는 거죠.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하락이라 보면 된다고. 제가 이거 중요한 채널 하단 지지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뚫고 내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당분간 보실 필요가 없겠죠. 예, 이러면 관전만 하시면 된다. 이미 우자는 계속해서 관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진짜 확실하게 관전만 하시면 됩니다. 방향을 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금덩이 값이 방향을 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은덩이 보시죠. 은덩이는 뭐 마이너스 5.13% 하락해서 1온스에 75.25달러. 네, 뭐 그렇죠. 예. 은덩이는 뭐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고요. 네, 서부 텍사스입니다. 자, 지금 서부 텍사스 브렌트유 값만 보시면은 현재 시장의 현재 상황이 어찌 되는지 지금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 우자가 지금 비축유 방출 관련한 것도 지금 영상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뭐 상황이 뭐 하루마다 뭐 미친 듯이 돌아가고 자빠졌으니까 이거를 지금 뭐 타이핑은 고사하고 지금 영상 만드는 거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매일마다 상황이 이벤트가 큰 게 뻥뻥 터지고 있어요. 하여간에 우자가 말씀드리려는 요점이 뭐냐면 이 저 서부 텍사스유하고요. 브렌트유는 뭐 보나 마나 이것보다 한 5달러 더 하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실제 그 시장 가격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그 지금 기름을 못 구해서 난리 난 곳이요.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 포함되죠. 여기 있는 쪽의 국가들은 이미 위기 상황에 이미 빠져 있는 상태고 여기는요 그 서부 텍사스유하고 브렌트유는 어디입니까? 대서양 쪽에 있는 국가들이 가격을 정하는 거지요. 예? 벤치마크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쪽 동네에서 정하는 가격입니다. 이쪽 동네는요 아직까지 널널합니다. 예, 분위기가 널널해요. 이제 우리 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쪽에서 해가지고 기름 가지고 막 난리 벚구덩이 나면은 이제 뒤이어서 좀 시간차를 두고 이쪽에도 난리가 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지금 이거는 현재 시장 가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3.68% 상승해서 1배럴에 99.75달러가 됐습니다. 보나마나 100달러 넘어가겠죠.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 SPX, S&P 500입니다. 뭐 간만에 또 한번 차트 노래를 빨리 해야 되는데 오늘 또 떠들 게 엄청 많습니다. 하르그섬 얘기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해야 되고요. 오늘 막 본전 한번 뽑아보려고 막 나를 잡았는데 해도 빨리 말씀드리죠. S&P 500을 갖다가 우자가 2월 23일 차트 노래하고 이후에도 몇 차례 언급을 해드렸는데 우자 견적으로 6천이 여기 있죠. 6천을 갖다가 눈에 밟힌다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입니다. 뭐 아직까지 차이가 많은데 어제 1.36% 떨어져가지고 6,624 됐는데 문제가 202평선 터치했죠. 예, 202평선 터치했다는 거 나름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SI 값은 계속해서 다운되고 있고요. 자 넘어가고 네, 이거는 다우입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1.63% 하락해가지고 예, 46,225 되죠. 우자가 이거 다우의 경우에는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45,000입니다. 요거 45,000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예, 줄줄줄 흐르죠. 볼린저 밴드 하단 따라서 아주 잘 흐르고 있다는 거. 202평선 밑으로 이미 잠겼고요. 중요한 거 지금 신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 이거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거는 예 나스닥이죠. 나스닥은 우자가 이미 뭐 다우하고
S&P보다 훨씬 더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22,000이 중요하다. 22,000 요 라인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때 한번 쓱 근처까지 갔다가 잠깐 튀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죠. 뭐 저희가 와이코프 저 패턴이라고 말씀드렸고 패턴 그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완전히 교과서적인 차트 패턴입니다. 이거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죠. 이것도 202% 뚫고 내려가고 있죠. 22,000 잘 보셔야 됩니다. 22,000 넘어가고요. 이거는 미국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 보시면 0.72% 어제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다시 100.288 해가지고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예, 항상 그렇다시피 달러는 위기를 먹고 삽니다. 위기 때마다 달러는 항상 오른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뭐 페트로 달러 페트로 위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좀 길게 보시면요. 페트로 위안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이거 대금 결제용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 패권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핵심은 이것도 뭐 얘기하면 길어진데 달러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달러라는 건요 크게 봐서 세 개로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미국 국내에서 돌아다니는 달러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페트로 달러라고 불리는데 이것도 뭐 크게 쳐줘 두 개인데 왜냐면 페트로 달러가 그 밖에 있는 거 국제적으로 돌아다니는 달러에 포함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 기준으로 하면 세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가 됩니다. 석유 대금 이거 관련이 그죠. 석유 대금으로 해가지고 석유 판돈으로 다시 미국채 뭐 사고 이런 그런 거 그게 페트로 달러고요. 이거 솔직히 말해서 페트로 달러가 포함되는 게 어디냐? 광의적인 개념에서 포함되는 게 뭐냐면 유로 달러 시스템입니다. 유로 달러 시스템이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돌아다니는 그 달러죠. 이 달러가 보기에는 전부 다 미국 돈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달러 시스템은요. 크게 뭐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 개, 그러니까 미국 내 달러, 그리고 페트로 달러, 그리고 유로 달러 시스템이고 크게 거의 정석대로 보면 미국 내 돌아다니는 돈하고요. 그리고 미국 밖에 있는 돈, 그러니까 유로 달러 시스템 이 두 개로 봐야 됩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대체한다? 페트로 위안화가 대체한다? 그것까지는 아직 힘들다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달러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이게 진짜 셉니다. 이거 대체할 돈이 아직 없어요. 이걸 대체를 하려면은 중국이 미국이 하는 짓을 갖다가 똑같이 해줘야 됩니다. 무역을 물건 팔아먹어 가지고 지금 무역 흑자 엄청나게 보고 있잖아요. 아니요. 중국도 위안화를 진짜로 기축통화 일본식 표현을 하면 기축통화 영어식으로 하면 준비통화 글로벌 준비통화가 되게 하려면요 위안화를 값을 갖다가 지금 달러처럼 그래 만들어야 됩니다. 즉 중국이 무역 적자를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보면서 위안화를 갖다가 전 세계에 팔아줘야 됩니다. 근데 과연 중국이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는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러니까 달러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또 너무 늘어지는데. 자 빨리 넘어가고요. 자, 우리나라 원화입니다. 아이고 미쳤네요. 1.30% 억수로 싸졌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72%인데 1.30% 거의 더블로 놀고 있죠. 더블로 미친 듯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이구요 1510원까지 갔네. 네, 우자가 방송하기 전에 그러니까 대략 한 몇 시가 이게 한 우리 시간으로 한 5시 새벽 5시 한 정도 됐었겠네. 5시 6시 이래 됐겠는데 1510.61원까지 갔습니다. 하여간에 우자가 캡처하는 7시 10분 기준 해가지고 1달러에 1506.13원이 됐습니다. 절단이네요. 예, 넘어가고요. 자, 엔화입니다. 엔화는 0.53%. 요거는 뭐 더 이상 싸질 데가 없어서 그런지 달러 인덱스보다 오히려 싸진 게 덜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0.72%나 상승했는데 0.53% 싸지는데 그쳐가지고 1달러에 159.777 지기네. 159.896 160엔 코앞인데 역시나 여기도 위기가 되니까 안전자산 그러니까 돈이 안전한 거로 보고 가는 거야? 왜 이쪽에 이거 싸지는 비율이 많이 좀 떨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래 되는데 자 일본 수출 해가지고 수입 그리고 무역 수지가 발표되니까 말씀드립니다. 일본 수출은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16.8%에서 2월에 4.2%로 많이 감소했고요. 금액으로는 9조 5,716억 엔이었습니다. 수출액이. 그리고 일본의 수입 임포트는 1월에 마이너스 2.6%에서 2월에 무려 10.2%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금액으로는 수입액이 9조 5,173억 엔입니다. 자, 계산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해보시면 수출에서 수입 빼면은 일본의 무역 수지는 1월에 마이너스 1조 1635억 엔 적자였는데 2월에 573억 엔 흑자로 반전되었습니다.
반전은 되었는데요.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면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 YOY 해가지고 기준하면 수출이 1월에 16.8%인데 2월에 4.2%로 이거 뭐 거의 떡락했잖아요. 떡락하고 수입은 반대로 마이너스 2.6%에서 10.2% 이거는 또 폭등을 했으니까 덕분에 2025년 2월에 5,592억엔 흑자였는데 지금 2월 흑자 2026년 2월 흑자는 거의 뭐 한 10분의 1 가까이 뭐 되는 573억엔 흑자로 흑자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3월 데이터가 아주 흥미진진하겠죠. 예, 3월 데이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 자, 일단 넘어가고 이거 제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이거 말씀드립니다. 예, TLT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다 아시죠? iShares 20 years Treasury Bond ETF 이래 됩니다. 자, 요거 웃자가 가지고 설명을 해드릴래도 오늘 시간이 그렇습니다.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찍어만 드립니다. 자, TLT 이거요. TLT 이게 저 85 있죠? 85. 요 85 있습니다. 85 밑으로 떨어지면은 절단이다. 재앙이 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또 빨리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저 이란전 해가지고 19일차 요약을 잠깐 해보죠. 미 중부사령부가 호르무즈 해협 인근 이란 해안선에 위치한 이란의 강화된 세멘을 발랐다 이거죠. 세멘을 발랐다는 거. 강화된 미사일 기지에 5,000파운드급 디페네트레이터 뮤니션. 그러니까 이게 뭐 야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요리요리하잖아요. 뭐 디페네트레이터 뮤니션 이라는데 간단히 말씀드려서 GBU-72 벙커 버스터 폭탄을 갖다가 몇 발 투하했다. 그러니까 관통탄을 갖다가 투하했다 이 말이 됩니다. 요 관련해서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군이요, 미 해군이 후티 반군에게 똑같이 이걸 썼습니다. 5,000파운드짜리. 그러니까 GBU-72 벙커 버스터를 갖다가 여러 차례 투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미미했고요. 향후 호르무즈 해협, 요거죠, 호르무즈 해협. 여기를 갖다가 미 해군함이 여기를 통과하려고 할 때 이때 혹시라도 통과하려고 할 때 이때 그 폭격했던 거 벙커 버스트까지 투입해가지고 폭격했는 거 이거 자체가 성공을 했는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은 넘어가서 사우디아랍 네, 이거 올려놓고 하죠. 이게 저 오만 DM이 오만 해가지고 현재 실제로 우리나라가 사들이고 있는 기름값입니다. 1배럴에 153.47달러가 되죠. 어마어마한 겁니다. 서부 텍사스하고 차이가 도대체 몇 달러나 나는 겁니까 이게? 거의 한 50달러 이상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석유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가지고 이란 쪽에 가지고 에너지 시설을 폭격했으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해가지고 폭격한다 했죠. 하여간 그 대피 경고를 갖다 발령했죠. 석유 시설에다가 지금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대피해라 이랬고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의 요격 미사일은 우자가 보기엔 지금 앵꼬 직전, 앵꼬가 났다고 보고요. 카타르는 상황이 조금 더 낫지만 뭐 거의 차이가 미미하다. 곧 앵꼬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란이 2월 28일 이후 1천만 배럴 이상의 석유를 수출해서 1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면서 이란 승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너무 이 분위기에 휩쓸린 사람들이라고 보는데 제가 좀 까놓고 좀 분위기 그렇게 만드는 얘기 좀 해볼게요. 이란의 수출은요 2월 28일부터 100만에서 150만 배럴 퍼데이 하루 평균 100만에서 150만 배럴 수출하는 것으로 전쟁 터지기 전보다 오히려 작아졌습니다. 예? 수출량 자체가 석유 수출 이 양 자체가 작아졌어요. 그리고 가격이요 이런 것처럼 시장 가격으로 이란 이거 파는 그 석유가 시장 가격으로 팔릴 거라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이죠. 이란 석유는요 지금 계속해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지금 할인율은 오히려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크고요. 게다가 우자가 관련 영상에서도 본 콘텐츠에서도 말씀드려드리고 이랬는데 지금 이란 원유를 사는 거의 사실상 유일한 실질적인 구매자는 중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럼 이란이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당연히 못하지요.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중국입니다. 하여간에 20일 동안 대략 한 20일 동안 10억 달러를 벌었다고 그래 주장하는 자들이 있으니까 억수로 많이 번 것처럼 보이는데
이란전 시작하고 이란의 인프라, 각종 인프라 피해, 그리고 전쟁 비용, 그리고 이란 내부 경제 혼란 비용은요, 이미 수백억 달러를 갖다가 썼고 이미 돈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우자가 보기에는 최소 400억 달러는 됩니다. 즉 이란이 전쟁통에 기름 팔아서 짭짤하게 남겨먹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요, 그냥 이 사람들이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란을 욕하려고 하는 이 프로파간다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게다가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 우자가 뒤에서 또 호르무즈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호르무즈 해협 밖으로 나오면요, 미 해군의 통행 허가가 현재 필요한 상태입니다. 의미심장하죠.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차단하고 호르무즈 해협 밖에 나오면 미 해군이 차단하고 있는 이 희한한 상황이라는 거,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란 만세하는 친구들이 요즘 좀 보여가지고 우자가 찬물을 좀 끼얹어 봤습니다. 저 넘어가고요. 야, 요거는 뭐 가격이 비교한 겁니다. 서부 텍사스하고 브렌트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요 보면은 오만 크루드 해가지고 제가 요게 우리나라가 사는 그 실제 현물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두바이 해가지고 두바이 산도 129달러, 130달러까지 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위기 상황이라니까. 아, 참, 이 얘기를 계속 해야 되네. 자, 미국, 이란 가스전 공격에 우리 불참했다. 이스라엘의 통보는 받았다. 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이 말이 되겠죠. 성경을 잘 따라하네. 네, 이러한 공개방송은 사우스파르 파르스 가스전의 3, 4, 5, 6 광고가 미국 이스라엘 공격을 받았다면서 이들 가스전의 불이나 가동이 중단됐다고 발표. 이거 이제 확전입니다. 그냥 확전입니다. 계속해서 확전입니다. 자, 이러면 해가지고 2판, 4판, 공사판 다 뿌대자로 가는 거죠. 네, 다 뿌대자는 거로 갑니다. 이거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에너지 시설 여기에 대한 공격으로 보복하겠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그 푸자이라 쪽가 나가는 거, 그쪽 파이프라인은 이미 계속 공격받고 있었고, 그나마 지금 기름이 흐르고 있던 데가 어디냐면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입니다. 그것도 이제 공격하겠다는 소리가 됩니다. 자, 이러면 절단입니다. 이제 물량이 보자. 지금 2천만 배를 얘기하고 있죠? 예, 2천만 배를 해가지고 사라졌다는데 사우디가 물량을 좀 빼고 있어서 그나마 조금 뭐 맥시멈으로 봐서 한 500만 배럴은 저 시장으로 좀 흘러 들어가고 있다 이래 했는데, 공격하면 그거 사라지고요. 그러면 온전히 2천만 배럴, 조금 더 올라가지고 뭐 2,100만 배럴, 2,050만 배럴 이래 되는데, 하여간 퉁쳐서 2천만 배럴 하고, 여기에다가 뒤에서 우자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트럼프가요, 하르그 섬에 있는 이란 석유시설, 터미널 등등을 뿌대지요. 그러면은 200만 배럴 가까이가 홀라당 날아갑니다. 그러면 총 사라지는 물량이 2,200만 배럴입니다. 지금 우자가 그 썸네일 이미지로 썼다시피 3차 석유 파동, 우자 기준에서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자 기준에서는 이미 첫째 주에 이미 거의 뭐 확정 단계였는데, 이제는 눈치 안 보고 그래 얘기해도 될 정도가 됐다. 그래서 우자가 썸네일에 3차 석유 파동 만든 거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미리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뭐 상황이 좋아진다 하더라도요, 지금 생산 능력을 다 뿌대고 앉으십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안에, 그러니까 페르시아만 안에 있는 유조선들이 그 통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실은 물량만 처리가 될 뿐, 앞으로 이제 생산되는 것 자체가 지금 문제입니다. 이 관련해서 우자가 영상을 좀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하여간에 그거는 감안하셔라. 예, 해가지고 말씀드리고, 자, 해가지고 길게 말씀드릴까. 아이고, 23분이네. 자, 우자가 소제목을 해가지고 트럼프 상륙전 하나 아니면 하르그섬 파괴 가나 해가지고 우자가 좀 말씀드립니다. 아메리카 퍼스트 보수주의자이자 전쟁 영웅인 조 켄트, 우자가 어제 말씀드렸죠. 대테러 센터 해가지고 국장인데 사임선 했다고. 이 친구 조 켄트가 대테러 센터 국장직을 사임한 것이 업계에서 뭐라 소문되고 있냐면, 트럼프의 상륙작전, 그러니까 이란 해안이나 하르그섬 상륙작전 추진 결정에 대한 반응이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지금 돌고 있고요. 관련해서 트럼프에게는 해상 통제라는 명목으로 이란 해안에 병력을 배치하려는 충분한 동기가 있습니다. 예, 당연히 있죠. 트럼프가 상륙전 또는 이란 석유시설 파괴를 노릴 경우 예상되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곳은 어디입니까? 당연히 하르그 섬이죠. 뭐 우자가 보기엔 딱히 다른 곳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저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거기 좀 저 가스전은 이미 공격했고요, 이스라엘이. 하르그 섬 상륙전 또는 하르그 섬에 있는 석유시설 파괴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트럼프가 해가지고 트윗질 했는 거 해가지고 백악관이 작업한 건데, 하여튼 올려놓고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하르그 섬은 이란 석유 수출 시스템의 핵심 허브로서 이란 전체 석유 수출량의 90%, 최소입니다. 최소 약 90%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트럼프는 3월 14일 백악관 발표를 통해서 하르그슴 내 군사 목표물을 완전히 파괴했다고 구라를 쳤는데요. 미국이 이란 석유 인프라는 의도적으로 공격하지 않고 군사 목표물만 파괴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이란의 경제적 핵심부를 압박하면서도 직접적인 수입원을 차단하지 않으려는 의도 또는 배려였다라고 우짜하게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딜을 좀 하려고 했다, 이런 게 있죠. 3월 14일 공격의 목표는 석유 수출 터미널이 아니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해상 운송을 위협하는 데 사용하는 방어 체계를 겨냥한 것으로, 공식 발표에서 나온 거는 뭐냐면 파괴된 방어 체계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공식 발표에서는. 하지만 방공망, 레이더 및 감시 장비, 해안 대함진지, 그러니까 뭐 배 들어온 거 공격하는 거죠. 대함진지, 그리고 IRGC 이란 혁명수비대 시설, 그리고 지휘 통제소, 인근 해군 지원 자산 등이 공격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우짜 보기엔 높습니다. 공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목표물들, 이것들을 통해서 해안 미사일 포대, 기뢰, 드론, 기타 해상 봉쇄 수단을 활용해 호르무즈 해협을 위험한 곳으로 만들려는 이란의 페르시아만 지역 전략이 트럼프의 폭격 목표였다는 걸 갖다가 알 수 있었는데요. 예, 하르그섬 올려놓고 하르그섬의 석유 터미널 이거를 갖다 공격하지 않은 거. 자, 요런 거 대표적으로 여기 있죠. 여기 있고 저 탱크 여기 있고요. 저장 탱크. 하르그섬 석유 터미널을 공격하지 않은 것은 나름 중요했습니다. 3월 14일에 2026년 올해 이란전이 전면적인 경제 전쟁이 아닌 단계적인 긴장 고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 워싱턴은 이란의 가장 중요한 수출 허브인 하르그섬과 주변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면서 또는 무력화 시도를 하면서 석유 터미널 파괴 없이 하르그섬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갖다가 3월 14일에 전달했는데요. 군사적으로는 하르그섬에 대한 추가 공격으로부터 이란이 방어할 능력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이란의 주요 외화 수입은 사실상 원투 두 개가 답니다. 이란은요. 뭐 석유는 하르그, 그리고 천연가스는 뭡니까? 사우스 파르스, 그 두 개입니다.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 외화 수입원을 영구적인 위협 대상으로 몰아넣는 것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미국이 언제든 원할 때 이란 정권의 생명줄인 자금줄인 석유를 갖다가 차단할 수 있다는 이 경고 메시지를 갖다가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하르그섬을 목표로 한 상륙전이나 석유 인프라 파괴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이어지는 1차, 2차, 3차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차 파급 효과는 군사적 재정적 충격으로 이란에게 가장 중요한 하르그섬을 점령하거나 주변 방어선이 뚫릴 것처럼 보이면 보험사와 해운사들은 더욱 신중해지고요. 유가는 리스크 프리미엄, 위험 프리미엄 상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오늘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 시간으로는 뭐 해가지고 오늘 새벽입니다만 해가지고 19일차 해가지고 이란의 사우스 파르스 해가지고 가스전 공격하니까 바로 뭐 올라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1차 효과는 1차 파급 효과는 그렇습니다. 2차 파급 효과는 더 광범위한 지역적 압박으로 이란은 방어력 제거, 그러니까 뭐 군사 방어 이거죠. 방어력 제거과 수출 보호에 자금과 군사력을 집중해야 하고, 페르시아만 국가들 역시 방어를 강화해야 됩니다. 사실상 강제됩니다. 그리고 운송비와 보험료는 상승하고요. 아시아 전역에 있는 에너지 수입국들은 대체제를 찾거나 연료를 비축하거나 비축량을 방출, 이건 이미 시작됐죠. 일본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비축량,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3차 효과는 뭐냐? 3차 파급 효과는 실질적인 위험으로 이란이 선박이나 영내, 중동 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방식, 이거 시작한 거죠? 예, 지금 시작한 겁니다. 사우스 파르스 여기가 있는데, 사우스 파르스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주변국에 있는 주요 에너지, 그러니까 석유 시설을 갖다가, 천연가스 석유 시설을 갖다가 부수겠다라고 이미 얘기했습니다. 이미 좀 기미는 이미 보였고요. 어디서? 이거 UAE 아랍에미리트의 푸자이라 터미널 공격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하여간에 이란이 선박이나 영내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보복할 경우 전 세계 에너지 시스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점부터는 유가 상승 이상의 위험, 리스크가 발생하는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권의 경우에는 경기 침체, 리세션 압력이 빠르게 증가하고요. 페르시아만 지역 전반의 군사적 긴장은 당연히 더 고조되고요. 더 나아가 지역 동맹과
에너지 흐름의 재편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짜근적으로 예상합니다. 관련해서 JP모건은 하르그 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 이란 원유 수출 중 대부분을 중단시키고 호르무즈 협의나 중동 내 인프라에 대한 보복 공격을 촉발할 수 있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는데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란은 이미 페르시아만 산유국들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 시설에 대한 공격을 벌이고 있죠. 자, 이게 뭡니까? 북한이 좋아하는 대표적인 벼랑 끝 전술입니다. 이거는 우짜겠죠는 뭐 이란 이겨라 미국 이겨라 얘기는 안 하지만 지금 이란이 하는 거는요. 지금 대결 일변도로 가는 거는 전혀 좋은 게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넘어가고. 자, 이어서 말을 갖다가 계속 이어서 해보면 참고로 하르그 섬 원유 수출량은 180만 배럴 퍼 데이.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서류상으로는. 근데 우자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전쟁 터지고 한 100만 배럴 하루 평균 100만 배럴 수출로 줄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르그 섬의 장부산 원유 수출량은 180만 배럴 퍼 데이인데 하르그 섬 석유 인프라가 파괴될 경우 전 세계 원유 공급은 기존 20% 이미 나온 게 얼마냐면 2천만 배럴, 우짜 보기에는 2,10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평균 2,100만 배럴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라진 거죠. 지금 공급이 안 되는 거. 여기에 더해서 하르그섬 수출까지 맡긴다. 석유 수출되는 거 맡긴다면 사라지는 전 세계 원유 공급 중에 사라지는 거는 22%로 늘어나서 양으로는 2,300만 배럴 퍼 데이, 하루 평균 2,300만 배럴까지 이 양이 공급량이 줄어들게 사실상 사라지게 됩니다. 하르그섬이 점령되거나 석유 인프라가 파괴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당연히 중국이지요. 중국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 중 90% 이상, 2023년인데 이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이 그냥 최소 90% 이상. 사실상 이란 석유는 중국이 다 사주고 있습니다. 이거 이란산 원유를 수입해주는 거의 유일한 고객입니다. 고객이 중국인데 케플러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2025년에 이란산 원유를 갖다가 하루 평균 138만 배를 수입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만 그러냐? 아니지요. 아시아 국가들의 원유 수입에서 중동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0%입니다. 한국, 일본, 전부 다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전부 다 그래요. 이들 국가들에서 중동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60%로 압도적이고 인도, 일본, 한국 역시 이란산 원유의 주요 구매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란전으로 인해 이미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3월 14일 하르그섬 폭격은 하르그섬 방어 시설만 공격하고 석유 시설은 공격하지 않으면서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에 대한 경고 사격을 한 것과 같은데 3월 14일 폭격은 테헤란에게 주요 수출 통로가 언제든지 노출되어 나중에 차단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며 경제적 생명줄을 끊으면 이란의 중장기적 군사력은 약화되고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요걸 끊으면서 간다 이거죠. 그리고 에너지 시장을 뒤흔들고 추가 확전 시도의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3월 14일 폭격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트럼프가 하르그 섬에다가 미 해병대를 갖다가 상륙시키겠다.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또 잠깐 해서 옛날 얘기를 좀 해보죠. 트럼프가 미 해병대를 동원해 하르그 섬을 포함해 호르무즈 해협 내 이란 섬 여러 곳을 장악하려는 계획을 갖다가 업계에서는 확정했다라고 얘기를 일단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실패한다 이러면은 무의미한 시도에다가 많은 미군 사상자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짜는 이미 해가지고 사상자 폭정에다가 포로로 잡히는 꼴사나운 모습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한 역사적 사례로는 1차 세계대전 당시 유명하죠. 이 밀리터리 쪽이나 역사, 군사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억술하게 그분들한테는 억수로 유명한 겁니다. 뭡니까? 갈리폴리 캠페인, 갈리폴리 전투 이겁니다. 1915년부터 2월 19일까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1915년부터 2월 19일부터 1916년 1월 9일까지 벌어진 영국, 프랑스, 러시아 3국의 갈리폴리 캠페인이 있습니다. 이게 그 전투 벌어진 건데 이 갈리폴리 캠페인 이거는 주 목적이 뭡니까? 요게 보시면 요게 우크라이나 전 때 관심 있게 보셨던 터키 해협입니다. 터키 해협. 이거 터키 해협을 장악하기 위해서 벌어진 갈리폴리 캠페인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군사적 참패로 돌아간 바 있죠. 문제는 이란의 비대칭 공격으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USS 트리폴리 상륙함을 그쪽에 일부러 낀가 넣는다 하더라도 이 USS 트리폴리 상륙함 포함해 미 해군함 여러 척이
혹시라도 침몰하는 낭패를 본다 이럴 경우가 상당히 중요한데, 혹시라도 그렇게 된다 이러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 공격 받았죠. 이후에 미 해군은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패배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빨리 넘어가자. 자, 이건 호르무즈 해협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얘기를 갖다가 이름은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우짜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 지리적 이런 거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우짜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은 비유를 하자면 4차선 고속도로와 비슷해서 해협 중앙 수심이 깊고 장애물이 없는 곳에는 큰 배들이 뭐 유조선 뭐 등등 이런 배들이 왕복하고요. 요게 상하선 해가지고 2차선으로 돌아다닌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옆으로 2차선과 3차선에는 중형 선박들이 다니고요. 양쪽 마지막 4차선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는 페르시아만 전통 목선인 요거 다우선입니다. 예, 다우배. 예, 뭐 낚시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 다우배와 같은 온갖 종류의 소형 어선들이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참고로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해상 무역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최소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15세기에 이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도착했던 포르투갈인들은 촘촘하게 이미 구축되어 있는 무역 네트워크를 보면서 실망했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당연하겠죠. 즉 2026년 3월 현재 기술적으로 지금 폐쇄 상태에 들어가 있는 호르무즈 해협, 즉 큰 배들이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호르무즈 해협은요, 여기 보면 뭐 아주 뭐 분위기 좋죠. 이렇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억수로 혼잡한 곳이며 수많은 선박 통행량 때문에 정상적인 선박과 위협적인 선박을 구분하기가 극도로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고기잡이 배 다우배인지 또는 기뢰를 부사하는 배인지 첩보 활동을 하는 배인지 수상 및 수중 드론을 돌리는 배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소리가 되죠. 물론 지금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분간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 큰 배들부터가 일단 안 돌아다니니까. 그렇죠. 자, 관련해서 뭐 이거는 항상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후티 반군 얘기입니다. 호르무즈 관련해서는 자, 말씀 들어보면 요 바벨 만뎁 이가지고 해협이 나와 있고요. 후티 반군이 이렇게 땅 따먹고 있다 알게 됩니다. 관련해서 홍해에서 벌어진 번영의 수호자 작전 오퍼레이션 프로스퍼리티 가디언이라는 작전은 해군력이 전무한 사실상 내륙국가, 바다를 접했지만 사실상 내륙국가인 예멘, 그것도 예멘 북부를 장악한 후티 반군이 세계 최강 해군 미 해군과 싸워서 사실상 사고 간의 합의에 가까운 승리를 얻으면서 끝난 바 있는데요. 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바벨 만뎁 이거 해협보다 더 어렵습니다. 난이도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요게 바벨 만뎁인데 여기도 뭐 섬이 있고 이래 있고요. 요 길목, 요거 버털, 목 있는 부분이 좁고 이래 돼 있습니다. 하여간에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바벨 만뎁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아무리 멀리서 공격받더라도, 즉 스탠드오프 무기로 공격을 받더라도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자, 이거는 호르무즈 해협 해가지고 수로입니다. 이래가지고 우차가 뭐 4차선 도로 말씀드렸죠. 상하행선 큰 배들 돌아다니는 거 이래 됩니다. 쉬핑 레인 있고요.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항로는 무산담 반도 이겁니다. 무산담 반도 요 저기죠. 무산담 페니슐라 되겠죠. 이 무산담 반도를 갖다가 돌아가는 길이 이 호르무즈 해협의 주요 항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박들은 캐슘섬 요거죠. 이란의 캐슘섬, 여기도 뭐 상륙전 하니 많이 소리가 떠들고 앉아 있는데, 하여간에 캐슘섬에 있는 이란의 기지들, 그리고 대함 기지들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기지들과 주변의 고지대, 이게 다 고지대입니다. 요 위에 있는 게 전부 다 고지대입니다. 주변 고지대 그리고 내륙 깊은 곳까지 270도 뭐빙 둘러가잖아요. 이렇게 빙 둘러가잖아요. 이렇게 완전 쌈 묶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70도 전방이 사격 통제, 파이어 컨트롤, 그러니까 그냥 막 대놓고 두들겨 만다 이 소리죠. 270도 전방이 사격 통제에 노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수중, 수상 드론까지 추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즉 이란의 경우 해협 전체에 기뢰를 매설할 필요가 없고요. 이 무산담 반도 주변 항로 요거죠.
이 항로를 갖다가 공격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허가된 선박들은 캐슘 기지, 요거 캐슘 섬 있죠? 이쪽을 따라서 지나가 가지고 우짜가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요래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캐슘섬 그리고 요게 뭐 라라크였나? 요 섬을 갖다가 요래 둘러가지고 요래 가는 거. 이렇게 주요 항로를 벗어나도록 우회시키면 됩니다. 이란의 경우에는 그렇게 된다 이거죠. 화망을 여기다 해가지고 집중시켜 놓고 여기 가면 두둑 맞으니까 이쪽으로 와라. 이란 쪽으로 이 해안 쪽으로 해안선 쪽으로 와서 가라 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원래는 소형 배들이 다니던 길입니다. 즉 마치 해상 검문소가 설치된 것처럼 한다 이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 이 저 위성 통해서 나와 있는 항로를 배가 이동한 항로를 통해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고요. 자, 이란이 사실상 해상 검문소를 돌리는 목적은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이란 자신이 통제하는 촉포인트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 여기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국제 무역을 완전히 차단하는 데 있지는 않습니다. 배가 통과하는 것처럼. 관련해서 오자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가 블로그에서 했었는데 호르무즈 해협 폐쇄를 통해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목표는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우자 보기에는 없습니다. 지금 뭐 전쟁 보시는 분들은 뭐 떨어지고 폭발하고 이런 거 뭐 기분은 좋겠지만 전략 레벨에서 봤을 때 이 호르무즈 해협을 갖다가 쓰임새 하나는 뭐가 있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하는 겁니다. 이란이 미국처럼 이런 영향력을 갖다가 발휘하려고 하는 걸 갖다가 미국이 당연히 못마땅하게 여기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 또는 트럼프가 군함을 보내서 선박들을 호위하지 않는 거는 왜 그럴까요? 바다 역시 가는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거 정해져 있다니까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냥 막 가는 게 아니고 바다 역시 하늘도 그렇고요.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데 문제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을 호위할 때 질서 유지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유조선들의 경우 해협 내 또는 해협 안에서 그러니까 해협 안에 있는 또 다른 표적 목표물이 될 뿐이라는 애로사항도 있고요. 설령 군함이 주변 선박들 사이를 요리조리 기동하면서 호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무산단 반도 여기 있죠. 무산단 반도를 갖다가 270도 빙 돌아야 된다는 거. 270도 돌아야 한다는 지리적인 제한이 존재합니다. 참고로 미 해군함들은 홍해에서 후티 반군과 싸웠을 때보다 훨씬 더 심한 포격 그리고 공격 이걸 갖다가 세 방향에서 해가지고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바벨 만데브의 경우에는 사실상 일직선에 가깝죠.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은 안 그렇습니다. 270도를 빙 돌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유조선을 보호하기 위해 더 긴 항로를 빙 돌아서 항해해야 한다는 이 지리적 한계도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든 군사적으로든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이란의 장악력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거 미국에게는 큰 손실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에 가하는 진짜 위협은요. 군사적인 것이 아니라 경제 그것도 에너지 흐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쩌가 이제 대강 견적은 나왔는데요. 지금 이란만 지금 에너지 흐름을 막는 게 아니고 미국도 지금 에너지 흐름을 막고 있는 중이다라고 우짜 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짜가 3차 석유 파동 해가지고 썸네일을 만든 거고요. 자 넘어가고요. 미국, 북한, 러시아 지원하면 러시아가 해가지고 이거는 주어가 좀 그런데 하여튼 뭐 북한이 이래 한다 이 말이죠. 이 말인데 우짜 이거 패스하고요. 소제목으로 러시아의 이란 서포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가지고 푸틴이 웃고 있는 사진을 갖다 올려놓고 말씀드리죠. 미 정보당국은 이란의 공격 정확도 즉 탄도미사일 정확도 이거에 경악했으며 어떻게 그런 정확도가 나왔는지 알게 되었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러시아가 미국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각종 장비들을 갖다가 이란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사헤드 드론을 운용하면서 이란제 사헤드 드론을 갖다가 러시아가 운용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신, 항법, 표적 설정 기능을 개량한 개량형 사이드 드론 부품을 갖다가 만들었고 이걸 갖다가 이란에 제공했습니다. 두 번째, 장비 제공 이외에도 러시아는 드론 운용에 대한 전술적 조언, 즉 드론 배치 수량과 고도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서 이란의 공격 전술이 러시아의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것과 같은 러시아 전술과 매우 유사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러시아는 중동 전역에 있는 미군 함정, 항공기, 병력 위치를 파악하고 추적할 수 있도록 고화질 위성 이미지를 갖다가 이란에 제공했고요.
이를 통해서 이란은 미군의 특정 지휘 통제 시설과 특히 중요한 레이더 기지를 갖다가 더욱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러시아는 요게 그 뭐 베르바라고 하는데 뭐 9K333 베르바라고 하는데 그 만페이지 그러니까 맨페이지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어깨 견착식 해가지고 대공 그 미사일이죠. 자, 이거 함께 적외선 유도 미사일 갖다가 이란에 제공했고요. 이런 무기들은 이란의 방어 체계에 통합되고 심지어는 적 항공기를 표적으로 삼는 드론에 장착되고도 있기로 합니다. 자, 여기서 다섯 번째, 사이드는 이란이 설계했지만 물론 카피해서 설계한 거죠. 원판은 1980년대 서독에서 나온 거고요. 이란이 설계했지만 러시아는 자국 내 공장에서 개량형을 대량 생산하고 있고 러시아산 부품과 폭발력, 탄두 갖다 효과를 갖다 높인 거 이런 개조를 거친 계란2 모델의 이란판 물건이 중동에서 이란과 중동에서 미국과 그리고 관련 미국 동맹국들을 갖다가 공격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웃자가 뭐 시간에 짜셔가지고 빨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러시아는 이란전에서 분명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전에서 분명히 이득을 보고 있고요. 어떻게? 우크라이나에서는 요격 미사일이 반출되어서 러시아 항공기들이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우크라이나전에서 할 수 있게 되었고 호르무즈 해협 혼란으로 유가가 상승했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동 수렁 현재 같은 이런 상황, 수렁에 빠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서방은 점점 더 커지는 경제적 정치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러시아는 향후 우크라이나전 관련 협상에서 더 큰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관련해서 러시아에서 우리나라한테 계속해서 경고장을 날렸죠. 헛짓거리하면 안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경고했죠. 한국에 보내는 러시아의 경고를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북한의 혈맹인 이란전을 통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포드 항모 해가지고 결국에는 전력 제외라는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뭐 사진은 찍히는데 전력에서 제외됐습니다. 3월 12일 세탁실 화재. 요거 처음 발표된 거하고 달리 화재가 억수로 심했습니다. 무려 30시간이나 30시간이나 화재가 이어졌다고 하네요. 이거로 인해 가지고 세탁실 화재로 인해 가지고 대피 및 작전 중단이 있었던 USS 제럴드 R 포드 항모 이거 자체가 홍해를 떠나서 지중해에 있는 크레타섬, 그리스에 있는 그리스 섬이죠. 크레타섬 수다만, 이것도 제가 이미 뉴스홈에서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수다만에 들렀다가 미국 본토, 즉 버지니아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이번 화재 피해가 심각한 까닭에 포드 항모는 복귀한 후에 다음 임무 수행 전까지 최소 2년 이상, 뭐 2개월이 아닙니다. 2년 이상 걸리는 수리 및 재정비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오버홀 작업을 받아야 된다는 거.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거 내부에서 불나가지고 난리 난 건데 잘 보시면 침구류가 없습니다. 이불이 없습니다. 600명 이상의 승조원이 사용할 침구류가 화재 진압 과정에서 열을 식히거나 불 끄든가 뭐 이런 과정에서 사라져 버리고 세탁 시설이 망가지면서 포드 항모가 컴백홈하게 된 가운데 미 해군은 지난 주말 동안 버지니아 노폭에 현재 정박 중인 USS 존 F 케네디, 그러니까 다음 포드 항모죠. 여기서 매트리스 1,000개를 떼다가 포드 항모에다 옮겼고요. 이거 옮겼다 뭐 이런 겁니다. 세탁 시설 대부분이 가동 중단되면서 운동복 약 2,000벌과 기타 의류 등을 갖다가 추가로 확보했다고 합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오늘 파월 얘기입니다. 파월이 나와가지고 떠들었는데 별로 중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짜가 해가지고 후반에 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란전 때문에 파월이 떠든 거 풀이할 시간 없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파월은 지난 1월 기자회견 때보다 더 신중한 태도를 보였는데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인 현상, 그 유명한 그 표현이죠. 템포러터리 해가지고 하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치부할 여지가 줄어들었고요. 비둘기파 노선, 그러니까 피벗 더비시 되는데 비둘기 이쪽으로 가지고 전환할 여지도 줄어들고요. 그럼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죠. 그리고 5월에 임기가 끝나는 만큼 파월에게는 정치적 여유도 부족해 보였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없는 변화는 과거 패드가 그런 것처럼, 과거 연준 의장들이 그러는 것처럼 에너지 인플레이션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듯한 이 암묵적인 꺼림칙한 이런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넘어가고요.
자, 미국의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으니까 말씀드리죠. 미국 PPI는 YOY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2.9%에서 2월에 3.4%로 상승했고요. 올라가고요. MOM PPP PPI 이게 MOM으로는 1월에 0.5%에서 2월에 0.7%로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코 PPI 근원 생산자 물가 이렇게 되겠네. 이거는 YOY 해가지고 작년 동월 대비해서 1월에 3.5%에서 2월에 3.9%더 올라왔죠? 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MOM에 보면은 1월에 0.8%에서 2월에 0.5%로 요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식품 에너지 무역 재배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YOY 1월에 3.4%에서 2월에 3.5%로 상승했고요. MOM으로는 0.4%에서 2월에 0.5%로 해가지고 요것도 찔끔 상승했습니다. 자, 해가지고 다음 넘기면서 자, 우자 해가지고 3차 소급파동이라고 썸네일 썼는데요. 이거 지금 생각은 정리됐습니다. 생각은 정리됐는데 타이핑 칠 시간도 없고 지금 밀려있는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좀 그런데 밀려있는 건 우자가 빨리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도록 하고요. 하여간에 우자 기준에서는 3차 소급파동은 이제 사실상 공식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얘기해도 충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자 이거 유튜브 채널 유튜브에 갔다가 보시는 분들은요, 관련해서 석유파동 관련해서 예전에 1차, 2차 석유파동 있으니까 관련해서 그런 내용을 찾아보시고 관련 준비를 대비를 갖다가 잘 하시는 걸 우자 개인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대안으로는 우자처럼 도심 이동 시 자전거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 19일 아침까지 확인한 세상 돌아가는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